Chapitre 2. Il faut. Avoir besoin de. devoir 동사 대신에 의무나 무엇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il faut 구문을 자주 사용합니다. il faut,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입니다. 이때 주어로 사용된 il은 그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il faut 구문에서의 il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즉, 특별히 어떤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is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사 for는 falloir 동사의 동사 변형 형태입니다. falloir. falloir 동사의 뜻은 앞서 말했듯이 무엇 해야 한다, 무엇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요. 뒤에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alloir 동사의 경우는 비인칭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 이런 주어와 사용이 되지 않고요. 오직 비인칭 주어 il하고만 붙어서 il faut 하고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몇 문장 연습해 볼게요.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법을 지키다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법을 지키다라는 표현은 respecter la loi 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specter la loi, 법을 지키다. 동사 respecter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준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명사, loi, 관사를 붙이게 되면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la loi가 되겠죠? 이렇게 la loi와 함께 사용이 되면 respecter la loi, 법을 준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l faut 뒤에 사용을 해서 il faut respecter la loi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il faut respecter la loi.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il faut를 부정해 주시면 되겠죠? 담배를 피우다라는 동사는 fumer입니다. fumer. 그래서 il ne faut pas fumer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l ne faut pas fumer. 이렇듯 il faut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을 il faut를 사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겠어 하는 말을 할 때도 이렇게 il faut 구문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Je suis malade 하면 몸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malade는 아픈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je suis malade라고 말을 하면 나는 아프다, 몸이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죠? 병원에 가야겠다. Il faut aller chez le docteur. Il faut aller, 가야겠다. chez le docteur, 병원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듯이 chez 뒤에 직업명을 써주게 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장소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chez le docteur라고 말을 하면 병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간다고 말할 때 이렇게 chez le docteur라고 말을 합니다. 병원이라는 다른 명사 hôpital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 aller à l'hôpital 하고 말을 하고요. 감기에 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갈 때는 chez le docteur를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나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말을 하면 Je suis malade, il faut aller chez le docteur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l faut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구어체에서는 흔히 이를 생략하고 faut aller chez le docteur 라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무엇 해야 돼 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Il faut partir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출발해야 돼 라는 말이 되겠죠? Il faut partir. 물론 주어를 on으로 놓고요. devoir 동사를 사용해서 on doit partir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on doit partir. il faut를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특정한 사람 지칭해서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를 넣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만간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간접 목적어 중에서도 나에게와 너에게만을 이용해서 이 falloir 동사를 살펴볼게요. il me faut 하고 동사원형을 붙여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il te faut 하고 동사원형을 붙여주면 너가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il me faut partir 라고 말을 하면 나는 떠나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il te faut partir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너는 떠나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l faut와 함께 간접 목적어를 넣고 동사원형을 사용해서 특정한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생활의 구어체에서는 자주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포멀한 표현입니다. 보통 il me faut 혹은 il te faut처럼 간접 목적을 넣어서 사용하는 구문은 명사를 붙여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명사를 붙이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를 붙이지 않은 il faut 구문 뒤에도 명사를 붙이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l me faut un stylo.
나는 볼펜 한 자루가 필요하다. Il te faut un stylo. 너는 볼펜이 한 자루 필요하다. 내가 무엇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avoir besoin de입니다. 이 avoir besoin de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avoir는 가지다라는 동사죠. 이 뒤에 필요, 요구라는 뜻을 가진 남성명사 besoin을 no와 함께 붙여서 avoir besoin de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마찬가지로 명사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을 붙여줍니다. 밀가루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avoir besoin de를 이용해서 말해볼까요? J'ai besoin de farine가 되겠네요. J'ai besoin de farine. 이때는 전치사 ne 뒤에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밀가루가 셀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분간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j'ai besoin de farine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동사를 넣어볼게요. 나는 인턴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인턴십을 하다, 실습을 하다 같은 말을 표현하는 프랑스어로는 역시 faire 동사를 사용하네요. faire un st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aire un stage. J'ai besoin de faire un stage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인턴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J'ai besoin de faire un stage. 오늘은 devoir 동사와 il faut 구문 그리고 avoir besoin de를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고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제가 항상 au revoir라고 인사를 하는 걸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헤어질 때 하는 표현 중에 또 다른 표현인 à la prochain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à la prochaine. prochaine는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à la prochaine 하고 인사를 하면 다음에 보자, 다음번에 또 보자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20회를 넘긴 기념으로 인사를 바꿔서 à la prochaine 하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à la prochaine. 이 인사에 또 익숙해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정말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à la prochaine.